추석에 남편과 시어머니를 버리고 애인을 선택한 며느리 사연을 시작하기 전 여러분들께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어머니가 5년 동안 친딸처럼 아꼈던 며느리 유진. 명절 음식 준비하며 손댈까봐 걱정하고 용돈까지 챙겨주셨죠. 하지만 이 며느리의 진짜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추석 당일 아침 남편한테 회사 일 있다고 거짓말하고 집을 나섭니다. 하지만 그녀가 간 곳은 회사가 아니었어요. 바로 불륜 남자와의 호텔방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기다리며 눈물을 흘리고 남편은 혼자 시댁 가서 거짓말로 둘러대고 있는데 이 뻔뻔한 며느리는 호텔 침대에서 다른 남자랑 뒹굴고 있었던 겁니다. 명품 가방 받고 좋아하며 핸드폰으로 사진 찍던 그 순간 남편 친구 눈에 쫙 걸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충격으로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이 막장 며느리한테 벌어진 참교육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결혼한 지 5년이 된 32살 유진이에요. 남편 민수와는 대학교 동기로 만나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직장인 부부였죠. 그런데 1년 전부터 제 삶에 변화가 생겼어요. 회사에 새로 부임한 김상무님. 그분과 가까워지면서 저는 점점 남편에게서 멀어졌어요. 추석을 이틀 앞둔 아침이었어요. 남편이 아침 식사를 하며 말했어요. 여보, 이번 추석엔 우리 어머니가 많이 기대하고 계셔. 꼭 같이 가자. 저는 커피를 마시며 대충 대답했어요. 네, 알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다른 계획이 있었어요. 바로 김상무님과의 추석 여행이었죠. 추석 전날 밤 남편은 짐을 싸며 신이 나 있었어요. 어머니가 네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준비하신대.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하자. 저는 핸드폰을 보며 차갑게 말했어요. 민수 씨, 미안한데 나 못 갈 것 같아.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얼마나 기다리시는데? 저는 짐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어요. 프로젝트 마감이라 주말에도 출근해야 해요. 당신 혼자 다녀와요.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유진아, 명절인데 회사 일이 뭐가 그렇게 급해? 제발 같이 가자. 저는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싫다니까요. 나는 안 갈 거예요. 당신 혼자 가세요.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저는 김상무님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내일 만날 수 있어요? 남편은 시댁 가고 저는 자유해요. 추석 당일 아침 6시. 남편은 혼자 집을 나섰어요. 저는 자는 척하며 남편이 나가는 소리를 들었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벌떡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어요. 김상무님과 약속한 시간은 9시였어요. 그 시각 시댁에서는 시어머니가 명절 음식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남편이 혼자 도착하자 시어머니가 물으셨대요. 유진이는 어디 있니? 남편은 거짓말을 했어요. 회사 일이 있어서 못 왔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어두워지셨대요.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하지만 시어머니는 주방에 혼자 앉아 눈물을 흘리셨대요. 며느리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내가 뭘 잘못했을까? 시어머니는 5년 동안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셨어요. 명절 때마다 제가 힘들까봐 음식을 미리 준비해주시고 용돈도 챙겨주셨죠. 하지만 저는 그 마음을 몰랐어요. 아니, 알면서도 무시했어요. 저는 김상무님과 강남의 한 호텔에서 만났어요. 상무님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유진 씨, 남편한테 들키진 않았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남편은 시댁 가서 이틀은 못 와요. 우리 편하게 즐겨요. 우리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오후에는 쇼핑을 했어요. 저는 명품 가방을 사고 싶었고 상무님은 흔쾌히 사주셨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이런 게 진짜 사는 거지. 시댁 가서 고생하는 것보다 100배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 시각 시댁에서는 시어머니가 계속 우시고 계셨어요. 남편이 어머니를 위로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작은 방에 들어가 혼자 울고 계셨어요. 명절인데 온 가족이 모여야 하는데 며느리는 오지 않고 동네 사람들이 며느리는 어디 갔냐고 물어볼 때마다 시어머니는 거짓말을 하셔야 했어요. 회사 일이 있어서 못 왔다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대요. 추석 다음 날 오후 저는 여전히 상무님과 함께 있었어요. SNS에 호텔 수영장 사진을 올렸어요. 물론 상무님은 안 나오게 찍었지만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남편 대학 친구 재훈이가 같은 호텔 로비에서 저를 봤어요. 유진 씨, 여기서 뭐해요? 저는 깜짝 놀라 당황했어요. 아, 재훈 씨, 회사 워크숍이 여기서 있어서요. 재훈이는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로 가는 김상무님을 봤어요. 저 사람도 같은 회사 분이세요? 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네, 상사분이에요. 재훈이는 더 이상 묻진 않았지만 표정이 이상했어요. 그날 저녁 재훈이는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민수야, 미안한데 말 좀 해야 할 것 같아. 오늘 강남 호텔에서 유진 씨 봤어. 근데 혼자가 아니더라. 남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무슨 소리야? 남편은 당장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유진아, 지금 어디야? 저는 당황하며 거짓말을 했어요. 회사예요. 왜요? 남편이 차갑게 말했어요. 재훈이가 너 호텔에서 봤다는데 회사 일이 급하다며 그게 호텔에서 일하는 거였어?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남편이 다시 물었어요. 같이 있던 남자는 누구야? 대답해. 저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 순간 김상무님이 방에 들어왔어요. 유진 씨, 저녁 뭐 먹을까요? 남편은 전화기 너머로 그 목소리를 들었어요. 남편이 소리쳤어요. 유진아, 너 지금 바람 피운 거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남편은 곧바로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유진이가 바람을 피웠어요. 저 이혼할 거예요.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대로 주저앉으셨어요. 온몸이 떨리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대요. 며느리가 우리 아들한테 이런 짓을 하다니. 그날 밤 시어머니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쓰러지셨어요. 남편이 급히 구급차를 불러 병원에 모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 이상이 왔습니다. 빨리 오셔서 다행이에요. 남편은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하지만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소리쳤어요. 꺼져! 네 얼굴 보기 싫어! 어머니가 네 때문에 쓰러지셨어. 저는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차갑게 말했어요. 이혼해. 나는 너 같은 사람이랑 못 살아. 변호사 선임할 테니까 서류 받으면 도장 찍어. 그 순간 시어머니가 깨어나셨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시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시어머니는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유진아, 나는 네가 우리 아들을 사랑해서 결혼한 줄 알았어. 5년 동안 네가 친딸처럼 생각했는데 네가 우리를 이렇게 무시했구나. 저는 눈물 흘리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신이 나갔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다. 넌 우리 가족이 아니야. 한 달 후, 저는 이혼을 했어요. 회사에서도 불륜 사실이 알려져 김상무님과 저는 모두 해고당했어요. 명품 가방도 호텔 여행도 이제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저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지금 저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명절이 되면 텅 빈 방에서 혼자 울어요. 그때 그 선택만 안 했어도 남편과 시어머니께 잘했더라면.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